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의 중년 남성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30이 넘어 결혼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무렵에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고, 둘 다 결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만났을 무렵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는 결혼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도 빨리 갖기를 원했는데 아이는 잘 안 생겨서 그게 고민이기는 했지만 그건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만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모님을 일찍 보내고 혼자서 생계를 꾸리며 지내고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한 것 하나만큼은 제가 보증할 수 있을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새벽 운동을 가거나 산책을 가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제가 아침을 먹고 다니지 않는데 꼭 손수 아침을 차려주고 퇴근해서도 늘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으며 제 건강을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집안일을 같이 하긴 하지만 아내만큼 꼼꼼히 할 수도 없고 꼭 제가 일을 다 해둬도 아내가 마지막에 정리까지 해주더라고요. 아내는 원래 직업이 물리치료사였는데 일 자체가 늘 서서 일을 하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다 보니 집안일과 병행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아이도 잘생기지 않는데 괜히 아내까지 혹사시킬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상의 끝에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고요. 손재주가 많은 아내는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손재주가 정말 많아서 이것저것 만들기도 잘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코바늘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잘해서 저희 집에 갈 때마다 수세미도 여러 개 만들어주기도 하고 워낙 싹싹한 성격에 저희 가족들도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어머니가 알코올성 치매로 젊은 나이에 치매가 걸리게 되셔서 저희는 집에서 보호사를 불러서 케어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먼저 본인이 보살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내죠. 저희 아내 정말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도 선뜻 못 나서는 일을 아내가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우선 치매 환자는 일반인이 돌볼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말렸어요. 아내는 괜찮다며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는 것 아니겠냐며 웃으며 말했고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난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 증세로 말을 잘 못하셨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거나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날 때도 있어서 문장이나 소통이 수월하지 않았고 조금 더 지나니 제가 아는 TV에서 본 치매 환자들처럼 기억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혼자 케어를 하기에도 벅찰 것 같아서 시설로 보내자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다던 아내. 그런 아내가 고마워서 저희 집에서는 거의 아내를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것을 발견한 건 본가에서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부모님 생신 때 다른 형제들이 선물해준 금 거북이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아내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당신 혹시 TV 옆에 거북이 세트 못 봤어? 응? TV에 그런 거 있었어? 이상하네. 원래 여기에 두는데. 혹시 어머님이 어디 치우신 것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물어볼게. 어머니 일어나시면 좀 물어봐줘. 그렇게 분실된 금 거북이 세트. 어머니께 여쭤봐도 TV 옆에 있다는 소리만 반복할 뿐 집을 다 뒤져봤는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일로 아내를 의심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정말 숨긴 것일 수도 있고 설령 아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말 못하고 돈이 필요해서 가져간 거라면 그걸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한 번이 아니라 종종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아내의 몸에서 멍이 보이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멍이야? 아, 어머님이 자꾸 본인을 때리셔서 말리다가 몇 대 맞았어.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 시설에 보내자. 치매는 날로 심해지는데 당신 다쳐.
저는 그동안 아내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하루는 일부러 반차를 쓰고 어머니와 아내가 있는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초가을 무렵이라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온 꽃을 등 뒤로 숨기고 집안을 살짝 보는데 폐물함을 열어서 보고 있는 아내와 혼자서 침대 모퉁이에 팔을 긁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고, 거기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아내가 금목걸이를 가방에 챙겨 놓더니 어머니가 침대 모퉁이에 몸을 비비는 것을 보고 비비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어머니의 등을 팍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희 집안 욕, 어머니 욕, 그리고 이번에 파는 걸로는 어디에 투자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전 어이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그 모습들을 휴대폰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하는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제 아내는 욕을 엄청 하고 특히 어머니를 꼬집기도 하고 어머니는 아파서 구석으로 도망을 가고 제가 아무리 고마워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제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모습은 도저히 용서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집으로 가서 폐물들을 확인했는데 수량은 엇비슷하게 있었지만 가짜로 바뀌어 있는 것, 그냥 없어진 것 등등 그 금액만 해도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고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집에 말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아내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우리 집 금에 손댔지? 무슨 말이야? 그건 어머님이 숨기거나 아니면 난 모른다니까? 아버지 일간 사이에 엄마랑 둘이 있을 때 훔친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오늘 사실 집에 갔다가 다 봤어. 당신이 그 훔치는 것도 어머니 때리는 것도 봤어. 왜 그런 건데? 나 아니야. 그리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뭐? 내가 당신 어머님 매일 봐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해? 그 말이 아니잖아. 이거 도둑질이야. 됐어. 그럼 신고하면 되겠네. 노망난 당신 엄마도 그럼 당신이 챙겨. 와이프는 그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집의 금들이 싹 사라졌고 와이프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찾으러 다녔고 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허탈감이 커서 아내를 찾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지만 집에서 찾게 된 한 장의 사진이 저를 계속 찾게 만들었는데 아주 오래된 사진 같은 임시 테스트기의 사진. 아무래도 아내에게 아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다른 사람 손에서 자라고 있는 듯했고 결국 와이프의 친한 친구에게 애걸복걸한 이후에 아내의 행방을 알아냈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더군요. 망나니 같은 전 남편의 어린아이, 결혼은 안 했으니 전 남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망나니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니 이렇게 제 돈을 야금야금 빼서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관계를 할 때에는 꼭 피임을 했고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와? 나는 사생활도 없어? 저의 당신은 맞지? 그래, 네 맞아. 알면서 물어보는 건 무슨 심보야? 그럼 혹시 그동안 우리 애가 안 생긴 게? 맞아, 그동안 피임했어. 그건 미안하지만 나도 좀 살아야지. 그럼 나는 무슨 죄야? 나한테 왜 이러는데? 아내는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적당히 제 돈에 손을 대려 했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걸 알고는 대범하게 도둑질까지 했고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 남자는 상간남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에게 천사 같고 무엇보다 소중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정신이 얼얼하고 곧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기죄에 대한 부분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내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부모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제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